안녕하세요, 허락카드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번부터는 그 아연 도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연이 철을 보호하는지, 그 다음에 아연 합금 도금이 아연 도금보다 훨씬 내익성이 좋은 이유. 오늘은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산성 아연 니켈 합금 도금과 알카리 아연 니켈 합금 도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연 도금을 먼저 보면은 알카리 아연에서는 시안 도금, 징케이트 도금, 그 다음 산성 아연에서도 염화역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암모늄 프림, 그 다음에 저농도 암모늄, 고농도 암모늄 해가지고 여러가지의 도금을 갖다가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것은 그 합금 도금에서는 알카리 아연 니켈 합금 도금입니다. 아연 니켈 합금 도금의 종류를 보시면 여기도 상당히 많이 알카리 산성욕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저니켈, 중니켈, 고니켈 그렇게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알카리욕에서도 저니켈은 일본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많이 그 빈도가 줄었고 대부분은 다 고니켈, 알카리 아연 니켈 합금 도금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욕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고니켈을 주로 쓰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합금 도금이라고 그러면 니켈이 12% 이상 10에서 한 15% 정도에 되는 합금 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니켈을 그럼 왜 넣냐면 결론은 역시 내익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 니켈의 함량과 그 다음에 그 순수 아연 도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얼만큼 그 방식능이 있는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제 초록색이 내익성 비율이에요. 보시면은 15%에서 한 14배 정도 좋은 거로 되어 있고 그 노란 걸로 되어 있는 네모는 그 X선 회절에서의 감마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니켈 함량이 10에서 16%에서 도금층 내에 감마상이 증가하며 이와 유사하게 내익성이 향상된다고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이라 그러지만 한 10년 전 그때부터는 그 자동차 규격이 대부분 이렇게 고니켈의 아연 니켈 합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한 거는 사실은 뭐 본격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이라든지 자동차에 적용한 건 현대자동차고요.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10년 보증, 10만 마일 보증을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오버스펙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뭐 마케팅적으로 그렇게 잘 먹히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로 아연 니켈을 갖다가 자동차에 많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산성 아연 니켈하고 알카리 아연 니켈을 비교하면은 압도적으로 알카리 아연 니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적용되는 부품은 지금 보면은 바렐, 산성 아연 니켈, 아주 볼트너트도 많이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철 재질이라든지 경화 처리한, 열 처리한 그런 강에도 직접 도금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알카리 아연 니켈은 뭐 렉이라든지 바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데 그 균일 전착성이 좋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이제 길쭉한 물건에는 훨씬 그 산성 아연 니켈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물에 직접 도금할 수 있다는 게 산성 아연 니켈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광택을 보면은 산성 아연 니켈이 좋은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광택제를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산성 아연 니켈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그 다음 전류 효율은 지금 이게 산성이기 때문에 전류 효율이 거의 95% 이상이 됩니다. 알카리 아연 니켈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일단 생산성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두께 편차는 역시 알카리 쪽이 좋죠. 그 다음 내익성이라는 것도 뭐 동등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후처리, 패시베이션하고 그 다음에 탑 코팅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패스 처리에서는 지금 알카리 아연 니켈 같은 경우에 뭐 시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산성 아연 니켈은 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왜 산성 아연 니켈보다 알카리 아연 니켈이 더 전착성이 좋은지는 지금 보여드리는 유튜브를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아연 니켈이 아니고 산성 아연하고 알카리 아연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카리 아연 쪽이 왜 균일 전착성이 균일하게 나온지에 있으니까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도금 속도를 비교하면 산성 아연 니켈은 전류 밀도가 0.5에서 1.2A까지 했을 때 1시간에 12에서 15 마이크로가 올라갑니다. 알카리 아연 니켈 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0.7A로 했을 때 한 6.6 마이크로 정도가 올라가는 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보시면은 2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 산성아연 니켈은 말씀드린 것 산성이라서 전류 효율이 좋고 시간이 지나도 일정합니다. 근데 알카리 아연 니켈에는 사용할 때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부산물이 생성하기 때문에 효율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할 때는 뭐 6, 70%가 나오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은 뭐 심한 경우에는 뭐 한 3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은 위에 표에서 1.2A라고 하는데 알카리 아연 니켈 같은 경우에는 그 전류를 갖다가 산성아연만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 쪽에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도금이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호스 피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열 처리된 그런 볼트 너트, 이제 그런 바렐로 해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예를 잘 못 봤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뭐 알록달록하게 나와 있어서 고급 승용차를 보면 지나가다 보면 바퀴 사이로 이제 브렘보라는 빨간 그런 브레이크 캘리퍼가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보통 그래 보시면은 바깥에 보면 이제 브라켓이 있고 하우징이 있고 여기다가 산성 아연 니켈 도금을 합니다. 모든 차에 하는 건 아니고요. 또 모든 회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수출 차량이라든지 그다음 GM이라든지 그쪽에서 많이 하고 고급차에 이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산성 아연 니켈 도금을 지금까지는 산성 아연을 쓰는 걸 하냐 보면은 왼쪽이 보시면은 스틸 휠이에요. 보시면은 안에 이제 검은 것들에 이제 림이 있고 그 바깥에 이제 돼 있는데 오른쪽을 보실 경우에는 알루미늄 휠인 경우에는 지금 브레이크 캘리퍼가 보입니다. 지금 잘 보이시죠? 그래서 전에는 브레이크 캘리퍼가 밖에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 뭐 녹이 쓴다든지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바깥에서 보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여기가 녹슬고 있고 그러면은 좀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익성이 좋은 산성아연 니켈 도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그 독일 규격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레이어가 이제 무슨 도금을 하는지, 아주 1번 같은 경우가 그냥 아연 도금을 하는 경우, 그는 100청에 한 120시간. 근데 보면은 4번 같은 경우가 좀 심한 경우, 3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에는 지금 산성 아연하고 알카리 아연 니켈을 하든지 아니면 산성 아연 니켈 도금을 하든지 해서 적청 시간이 720시간입니다. 가지고 상당히 높은 내익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산성 아연 니켈을 갖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산성 아연 플러스 알카리 아연 니켈 또는 산성 아연 니켈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산성 아연 니켈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주철에 직접 도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력에는 보통 우리가 철강제하고는 좀 물성이 틀려요. 우선 탄소 함량이 높아가지고 표면에 기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카리 아연 니켈 합금 도금 같이 전류 효율이 낮은 프로세스는 직접 주철에 의해 도금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산성 아연으로 스트라이크를 치고 한 약 3마이크로 정도의 산성 아연을 입힌 다음에야 알카리 아연 니켈 도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2층으로 구성이 돼요. 왼쪽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네, 전류 효율이 높은 산성 아연 니켈의 경우에는 직접 도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연 스트라이크 도금의 공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를 봤을 때는 후자 쪽이 훨씬 편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다 전철을 해서 산성 아연을 하고 다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그 다음 알카리 아연 니켈 도금을 하는 거하고 산성 아연 니켈 도금을 바로 하는 것. 그래서 브레이크 캘리퍼 하는 건 대부분 그 도금 업체에서 보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브레이크 캘리퍼만 전용으로 이제 도금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하나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요. 또 다음 같은 문제점이 있죠. 아연 도금하고 알카리 아연 니켈 도금의 2층 도금의 경우에는 도금층이 2층이므로서 그 밀착 불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층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 전체 도금 두께에서 아연이 차지하는 만큼 그 내기성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특히 도금 두께나 니켈 함량의 품질 관리가 어려운 게 아연 니켈 합금 도금 알카리도 마찬가지 산성이고 XRF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X선이 이제 소지층까지 투과하면서 방출되는 아연하고 니켈의 X선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아연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니켈의 함량이 적게 나오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처음에는 뭐 단층을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고 그랬다 그러는데 이게 하루에도 뭐 수많은 걸 하기 때문에 그걸로 관리하는 건 힘들고
그렇게 되면 아연니켈 단층으로 가는 거 하고요. 그 다음 패스처리 하는 경우에도 같은 도금 라인에서 산성에 있는 도금하고 알칼리 도금을 갖다가 같이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운영상 차이로는 어차피 도금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알칼리 아연니켈 같은 경우에는 니켈을 갖다가 그 용액으로 집어넣어요. 약품으로 해서. 근데 여기서는 니켈하고 아연을 가지고 도금을 하는 게 산성 아연니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상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거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품회사에서 그렇게 프로모션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비용은 비슷할 거예요. 재료비만 따진다 그러면은 약품이라든지 양극으로 했을 때. 근데 니켈로 해서 공급을 하고, 약품에서는 약품을 통해서 니켈을 갖다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약품에서의 매출은 상당히 줄어들죠. 광택지만 남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아마 브레이크 캘리퍼 외에는 다른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권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처럼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산성이 좋고 그다음 비용을 생각한다면은 산성 아연 니켈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